네, 안녕하십니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한중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정환우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정한 주제가 중국의 업종별 비관세 및 투자 장벽과 한중 FTA 이렇게 정했는데요. 저한테 애초에 그 주최 측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요구를 하셨던 게 그겁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한중 FTA에 대해서 좀 정리, 도입부에 해당되는 그런 소개도 하는 거에 이어서 업종별로 한중 FTA의 그 쟁점하고 그 대응 방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될 경우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 과제가 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업종별로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이렇게 필요로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를 잘 정해가지고 한번 좀 정리 좀 해달라는 그런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제가 보기에는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이 비관세 장벽하고 투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면서 특히 이제 본론에서는 업종별로는 요런 쟁점하고 관련해서 어떤 애로라 그럴까요? 아니면 해결 방안이 있을지 그걸 소개해드리고 또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보는 그런 그 순서로 이제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비관세 장벽하고 투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중 FTA의 그 성격 때문에 바로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또 하나는 한중 간의 교역 관계, 조금 전에 지만수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중 간의 교역 구조, 가공 단계라든지 이런 걸 같이 봤을 때에도 역시 비관세 장벽하고 투자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차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한중 FTA가 왜 중요한가 하고 관련해가지고 먼저 한중 FTA의 성격으로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한국 측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측 입장에서도 둘 다 모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많이 알려진 대로 최대의 교역 및 투자 상대국하고의 FTA다. 따라서 관심도 많지만 그만큼 우려도 많다는 것, 이걸 반드시 감안해야 되고요. 따라서 단순한 관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최대의 내수 시장을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가장 이제 고속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 또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내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밖으로 나가기 위한 FTA라는 게 이제 한중 FTA의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출입을 통해서 중국을 어떻게 지금처럼 우리가 활용했던 것처럼 가공기지로 활용을 해서 다른 데로 다시 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장 진입에 관련되는 장벽을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처음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하고 중국, 일본이 이제 협상을 개시하긴 했지만 아직 이제 중단된 지가 오래됐고 또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논의로 한다면은 한국이 만약에 중국하고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처음으로 이제 주변국을 상대로 한 지역 통합형 FTA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이나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최대 시장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 국가인 한국 간의 이 한국과 중국 간의 FTA 협상은 다른 영내 타 FTA에 대해서도 균형 그리고 시범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FTA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태까지 FTA를 많이 나름대로 해오긴 해왔지만 제대로 된 제조업 국가하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뉴질랜드가 2008년에 뉴질랜드하고 했었고 싱가포르하고 2008년에 또 했었지만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들은 아직은 이제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제조업 국가하고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따라서 제조업 국가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지금까지 하고의 그 FTA하고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 경제, 이 중국에 가만히 보면 이제 대외 경제 전략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놓고 봤을 때 한국하고 이제 FTA를 하게 되면은 영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영내 타 FTA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미치는 파급력이라든가 아니면 함의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이 그동안에 이제 추진해온 결과 선진 시장, 특히 EU,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금 이따 가시화되게 되겠지만은 일본하고도 FTA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후보지입니다. 요 위에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 좀 진한 게 중국이 지금 이제 체결한 FTA 국가들이고요. 아세안하고 대만이 있고 또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나머지 흐린 게 지금 지금 이제 추진 중인 또 연구 중인 FTA들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뒤에 일본이라든가 미국, EU 시장을 뒤로 배경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입장에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따라서 한국하고의 FTA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변의 일반 다른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아세안하고 해왔던 그런 FTA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이른바 이제 낮은 수준의 FTA로서는 다른 데하고 연결하는 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또 우리 양국을 갖다가 같이 아우르는 이런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제한적인 요소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중요성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교역 구조라든가 투자 구조를 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중간재가 감소하고 있으면서 이제 최종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만수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는 시장 진입을 위한 FTA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좀 내려가긴 했지만은 여전히 중국은 사실상의 한국의 최대의 투자 상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관련된 애로들을 완화시켜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수출입은행 자료를 소개했습니다만은 한국 기업을 보더라도 2006년을 지나면서부터는 중국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참석하신 업체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은 이제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하고 투자 장벽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바로 이제 동아시아 분업 구조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또 대만까지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하면서도 바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한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주요한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하고 중국 간에 실질적으로 시장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FTA가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 정도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요 두 가지 문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현황과 쟁점을 업종별로 아주 대표적인 업종만 몇 가지 뽑아서 지금 실제로 이제 장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 전자 분야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건 자료를 꼼꼼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리진 못했었지만 이제 기술무역 장벽에 관련된 제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이나 로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정보 오염 통제관리기 자발적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또 등록을 해야지 유리해질 수 있고, 사실상의 이제 이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제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런 유의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중국도 굉장히 권장 산업이라서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투자 유치라든가 수출입을 굉장히 이렇게 권장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면에는 굉장히 이런 인정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 규제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투자하고 관련해서도 이 전기 전자 분야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1996년부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요거를 보면은 또 올해도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전기 분야를 굉장히 다 투자 유치 권장 분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틈틈이 계속 틈틈이 그 지분 제한이라든지 혹은 투자 방식 제한이라는 걸 이렇게 제한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 제한이라는 거는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독자 투자는 안 되고 합자나 합작 투자만 허가한다, 뭐 이런 류의 얼핏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안에서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을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 뒤에 가서 이제 같이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앞에서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 않았었지만은 이 무역 구제가 굉장히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무역 구제하고 관련된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방안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투자하고 관련해서도 이런 투자 제한이라 직접적인 투자 제한도 있고 합작 제한, 이게 이제 투자 방식 제한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소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한 이후에도 이런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면서 또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이따가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분 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증, 자동차 부품 인증 이런 데에서 굉장히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은 선박이 우리나라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인데, 선박 분야를 보면은 중국이 거의 대부분 투자 항목을, 선박 관련 투자 항목을 지분 제한이라든가 방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은 이게 이제 투자 자유화를 어떻게 하면은 한중간에 FTA에 포함시킬 거냐 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귀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은 게 의약품 분야입니다. 의약품하고 또 이따가 화장품 분야도 발표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작 한 6%에서 8% 정도 중국의 수입 관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품목의 특성상 사실상 이런 분야에서는 관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중국 안에서 이 판매 허가를 받을 때의 심사 평가서라든지 인증을 받는 거,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에서 중국이 굉장히 엄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불리한 그런 조치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대우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또 투자 분야에서도 방식 제한, 지분 제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식품 분야에서는 기술무역 장벽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식품에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SPS라 그래서 이제 위생 및 식품 위생에 관련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라서,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해서 SPS 가지고 많이 규제를 하긴 하지만, 중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잘 협상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농산물 분야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불리한 요건을 최대한 줄이면서 또 우리의 이제 기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이런 정도로 더 둘 수 있고요. 요거 외에 한 5가지, 6가지 업종을 다루면서 직접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또 정부 조달이 좀 더 FTA에 포함이 되게 될 경우에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업종 분야가 있습니다. 미처 다루진 못했지만은 전기 기기 분야 이런 데는 이제 정부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또 건설 기계 분야, 통신 기기 이런 데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정도를 둘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요 중요성에 비추어서 양국이 이런 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이 비관세 장벽 분야하고 투자 분야에서 한국하고 중국이 해온 그 FTA 협상에서 해온 그 행태라 그럴까 여태까지 해온 그 경험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대체로 이런 분야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적극적인 그 FTA에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해왔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사실상 FTA를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앞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보자 이런 정도의 언급이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언급을 안 하는 포함을 안 시키는 그런 그 FTA를 체결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관세 장벽 분야고요. 투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또 그렇습니다. 아예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FTA에 투자 조항이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투자 자유화, 즉 그 상대방 국가가 중국에다가 투자를 할 때 그거를 갖다가 그 투자 항목별로 제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제가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던 그 업종별 외상 투자 지도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실상 이제 철폐하는 게 궁극적인 과제가 될 텐데 중국은 사실 이걸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에 이제 굉장히 연장선상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이 개방 부분인데 굉장히 아주 소극적이고 부분적이고 아주 단계적인 그런 그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벽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또 FTA 경험을 봤을 때 양국 간의 차이가 너무 많고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종합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대응 방안으로 뭘 생각을 해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발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사례를 갖다가 발굴하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중국이 크기 때문에 또 지방마다 또 틀릴 수 있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장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무역 구제라든지 조달, 원산지 증명, 지재권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이제 또 눈여겨볼 아주 부지런히 찾아놔야 될 그런 과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거고요. 또 이제 지방에 따라서 또 잠규칙이라고 그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협상에 나서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중국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선 여기 중국 분들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업계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중국 측의 이 문제에 관한 한 중국 측의 좀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외국들이 특히 한국을 포함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자료나 이분들이 그 회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 보면 이런 그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투자 관련해서 이제는 중국도 정책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정도의 원칙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또 설득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이 비관세 장벽이나 투자가 또 굉장히 오늘 그 이후에 발표될 그 주제들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분야별로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또 일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따라서 융통성 있고 다양한 그 협상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특히 투자하고 관련해서는 역으로 그린필드형 투자라는 걸 전제하에 FTA 협상을 통해서 중국의 투자를 한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를 이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